새벽 5시에 침묵이 깨집니다. 쿵소리와 함께 시작된 비극입니다. 만수 씨는 자리에서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오른쪽 팔과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힘을 주어도 소용없었습니다. 마치 남의 살을 만지는 듯 했습니다. 정은아, 정은아. 목구멍 속에서 뱉어낸 거친 신음입니다. 딸 정은 씨가 방으로 뛰어들어옵니다. 하얗게 질린 아버지의 얼굴이 보입니다. 모든 처방약을 제때 드셨는데 말입니다. 의사의 경고대로 뇌졸중이 또 온 걸까요? 아빠, 내 말 들려? 내 손 잡아봐. 하지만 아버지는 눈물만 흘릴 뿐입니다. 두 번째 맞이하는 지옥 같은 새벽입니다. 처방전도 대형 병원 교수님의 진단도 이 무시무시한 마비를 막지 못했습니다. 불과 석 달 전만 해도 그랬습니다. 만수 씨는 누구보다 꼿꼿한 분이었습니다. 정정한 걸음으로 동네를 누비셨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쓰러짐 이후로 모든 일상이 모래성처럼 무너졌습니다. 검사 결과는 깨끗합니다. 대학병원 의사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주간에 시행한 혈류 검사도 정상이었고 심장에도 경동맥에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막힌 곳이 없는데 마비가 옵니다. 의학적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미스터리였습니다. 매일 아침 눈 뜨는 것이 공포였습니다. 오늘은 오른손이 숟가락을 놓칠까? 내일은 다리가 풀려 주저앉을까? 정은 씨는 매일 밤 잠을 설쳤습니다. 옆방에서 작은 부스럭 소리만 나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아 달려갔습니다. 내가 내 짐이 되는구나. 만수 씨는 자꾸만 구석으로 숨었습니다. 자식에게 폐가 된다는 그 생각이 육체의 마비보다 더 아프게 찔러왔습니다. 약의 개수만 자꾸 늘어갔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으로 삼키는 알약들이 식탁 위에 가득하게 쌓였습니다. 하지만 마비는 보란듯이 찾아왔습니다. 오직 해가 뜨기 직전 그 새벽에만 말입니다. 아빠, 제발 정신 좀 차려봐. 응급실 응급차 안에서 정은 씨는 울었습니다. 의사들은 그저 일과성 허혈 발작이라며 약 조절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원인을 모르는 병만큼 잔인한 건 없습니다. 할아버지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며 남몰래 눈물을 훔치곤 하셨습니다. 평생 자식을 위해 거칠어진 손인데 이제는 밥숟가락 하나 쥐지 못합니다. 방 안 가득 퍼지는 약 냄새 속에서 가족들의 웃음은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이러다 정말 아버지를 잃을 것 같은 어두운 예감이 거실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정은 씨는 눈물을 닦아냈습니다. 이대로 가만히 앉아 당할 수는 없었습니다. 치밀하게 일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쓰러진 날의 공통점을 찾았습니다. 이상하게도 낮에는 멀쩡하셨습니다. 오직 잠에서 깨어난 직후에만 마비가 왔습니다. 밤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걸까? 정은 씨는 아버지가 잠든 방을 지켰습니다. 숨소리를 듣고 자세를 관찰했습니다. 문득 아버지가 베고 계신 베개가 보였습니다. 오래전 홈쇼핑에서 산 딱딱한 목베개였습니다. 목이 시원하다며 할아버지가 아끼시던 그 높은 베개가 눈에 들어온 순간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옆으로 돌아 누울 때마다 목이 비정상적으로 꺾이고 있었습니다. 그 사소한 침대 옆 탁자의 풍경에서 정은 씨는 의사도 놓친 단서를 잡았습니다. 새로운 수술이나 비싼 약이 아니라 가장 익숙한 습관 속에 범인이 있었습니다. 정은 씨는 다음 날 바로 행동에 나섰습니다. 가장 먼저 아버지가 쓰러지던 침대로 가 두꺼운 황토 베개를 옷장 깊숙이 넣었습니다. 대신 솜을 반쯤 빼낸 낮은 베개를 가져왔습니다.
높이를 정확히 4cm로 맞추었습니다. 아빠, 오늘부터 이 베개 베고 자자. 할아버지는 낮아서 어색하다고 하셨지만 딸은 완고하게 고집을 부렸습니다. 베개가 높으면 고개가 앞으로 숙여지며 목 뒤에 척추동맥이 짓눌리게 됩니다. 특히 노인의 좁아진 혈관은 새벽녘 혈압이 떨어질 때 쉽게 막힙니다. 정은 씨는 밤마다 아버지의 목 각도를 일직선이 되도록 곧게 펴주었습니다. 딸의 세심한 조치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30분 동안 아버지의 뒷목을 따뜻한 수건으로 감싸 안았습니다. 차가워진 목 근육이 부드럽게 이완되도록 손끝으로 척추 라인을 따라 마사지했습니다. 혈액이 머리로 올라가는 길을 넓히는 과정이었습니다. 수분 섭취 방식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새벽에 피가 끈적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잠들기 1시간 전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반드시 아버지의 손에 쥐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침대 발치에는 작은 가습기를 틀어 새벽녘 실내 온도가 떨어지지 않게 조절했습니다. 체온이 떨어지면 혈관이 수축하기 때문입니다. 딸은 아침 식단도 기계적으로 변경했습니다. 매일 아침 양파를 달인 맑은 물과 함께 물에 데친 두부를 식탁에 올렸습니다. 혈전을 예방하는 천연 음식들이었습니다. 병원 약에만 의존하던 수동적인 삶에서 침실 환경을 바꾸는 능동적인 치료가 시작되었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낮은 베개로 바꾼 지 첫 일주일째 되던 날, 할아버지는 새벽에 마비 없이 눈을 떴습니다. 손가락이 부드럽게 쥐어지는 것을 보며 만수 씨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정은아, 내 손에 힘이 들어간다. 한 달이 지나고 3달이 지났습니다. 그토록 가족을 괴롭히던 미니 뇌졸중은 단 한 번도 재발하지 않았습니다. 대학병원 교수도 고개를 갸웃거리며 혈류 상태가 너무나 깨끗해졌다고 감탄했습니다. 베개 높이 2cm를 낮춘 작은 변화가 할아버지의 만성 뇌경색 위험을 지운 것입니다. 이제 만수 씨는 아침마다 스스로 일어납니다. 정은 씨와 함께 동네 공원을 산책하며 다시 건강했던 할아버지로 돌아왔습니다. 얼굴에는 검은 그늘 대신 환한 미소가 다시 피어났습니다. 자식에게 짐이 아닌 든든한 버팀목으로 그 자리에 다시 서게 되신 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거대한 기적만을 바랍니다. 비싼 영양제와 훌륭한 병원만 찾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생명을 구하는 것은 어쩌면 침대 머리맡의 작은 관심일지 모릅니다. 오늘 밤 사랑하는 부모님의 방에 들어가 베개 높이를 한번 지켜봐 주세요. 목이 너무 꺾여 있지는 않은지, 잠자리가 너무 춥지는 않은지 말입니다. 당신의 그 작은 손길 하나가 어쩌면 부모님의 가장 안전한 의사일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 부모님들의 건강한 내일을 지키는 가장 따뜻한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